누구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한 번쯤은 요양이나 간병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은퇴 후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양 간병 서비스에 있는 세 가지 핵심 마케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연령별로 노인의 의료 욕구, 신체 욕구, 인지 욕구, 이 세 가지를 삼중 욕구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85세 이상이 되면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만성 질환을 누구나 다 갖게 되고요. 통계적으로 또 신체적인 불편함 때문에 돌봄이 필요해지고 나아가서 인지 기능까지 저하되는 게 어쩌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요양간병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고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본 후에 요양간병 서비스의 마케팅 전략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을 수급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받는 서비스를 보니까 재가 서비스율이 높은데요. 그 재가 서비스율이 한 53% 정도 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에 따라서 90세 이상이 될수록 점점 가족 동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죠, 점차. 요양기관으로 옮겨가고 또 80대 이상이 되면서는 요양병원, 90세 이상에서는 32%가 요양병원에 있었던 그런 모습을, 물론 조금 지난 데이터지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을 못 받는 분들, 신청을 했지만 그 못 받는 분들을 비수급자라고 하는데 비수급자의 경우에도 약 35%는 아무 도움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차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 수급자의 그 간병 비용 이런 것들도 어르신 본인이 내는 비율이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점점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받더라도, 혜택을 받더라도, 뭐 하루에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서비스가 되면 나머지 시간에 대한 커버리지가 필요해지고요. 또 요양병원으로 갈라치면 간병인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가 못 됐을 경우에 이런저런 이유로 주변에 살펴보면 간병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거나 또 공적인 지원이 아닌 자기 본인 부담금으로 어떠한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치가 증가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 서비스 보험의 현황과 및 평가라는 2020년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요. 그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서비스 욕구가 복합적이다.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간병 인식이 낮아서 재무적인 준비가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족 부양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 제약이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이러한 공급을 하려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초기에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또 회계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아무래도 수익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것은 휴먼 서비스다 보니까 평판이 한번 무너졌을 때 평판이 중요한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뛰어들기 어려운 것들, 그리고 인력에 대한 관리, 또 정책의 좌지우지되는 것, 사업 성격의 한계 등 이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짚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고령화 추세에 맞물려서 이러한 것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함에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버타운에 대한 대기업의 그 진입, 또 KB손해보험처럼 보험사들의 선도적인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요양시설로의 진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재원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시설 쪽에 대한 투자는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민간에서 투자하기를 바라는데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요. 일본에서는 요양 서비스 관련 대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오로지 요양 서비스 요것에만 집중한 것들도 있고요. 또는 보안 서비스 대기업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근저에는 바로 고령 인구의 증가, 이것에 따라서 방문 개호, 방문 서비스, 그리고 뭐 실버타운 같은 고령자 주택,
나아가서 데이케어 서비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 간병 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제공하시는 분들 또 그런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 어떻게 요양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할 것인지 또 그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마케팅의 전략 방향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거리, 거주자에 가까운 곳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나타납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살던 곳, 살고 있는 곳 또는 내 가족들이 있는 곳, 가족들이 방문해지기를 바라는 곳 중심으로 바로 시설을 선택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부담스럽게 나가기 때문에 비용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입소문, 지인 추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이것도 저것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대규모 시설을 하는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인의 입장에서 또 노인을 둔 가족의 입장에서 어떻게 고객 경험 동선에 따라 시설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시설의 입장에서는요. 전국구를 커버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지점은 그 지역에 근거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분히 그 지역, 특히 공간적인, 시간적인 고객들의 경험, 동선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서비스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물어봤더니 우리가 기본적인 요양, 그 다음에 간병,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즉, 간병 요양 서비스는 고객들의 경험에 연계되면서 다른 것까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점점 시설을 짓기가 어려우면 재가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살던 곳에 있고 싶어 하고 살던 곳에서 있기 위해서는 노인들, 특히 장애를 겪게 되는 노인들이 에게 위험한 요소인 낙상의 요소, 환경 도성, 동선의 요소, 또 주택의 노후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주거 환경 개선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아주 쉽게는 정부 하나 가는 것, 이런 것들도 큰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도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노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일은 식사의 문제입니다. 영양의 밸런스를 떠나서 식사를 하는 것, 또 먹는 것 이런 것들도 큰 부담인데 이것에 대한 식사 배달 지원 요양 서비스 이것을 중시하고요. 더 현실적으로는 봤을 때 가족들을 배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자녀들의 경우에 특히 효심이 크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회사의 휴직까지 생각하면서 돌봄을 전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돌봄에 독박을 쓰게 되는 경우도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본 많은 분들이 정말 선한 의지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봄을 시작했지만 24시간 내내 매여 있는 삶이 뭐 1, 2년으로 끝나지 않고 5년, 10년으로 갔을 때 삶이 피폐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이러한 가족들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특히 상담하거나 그분들이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봤을 때 요양 서비스를 어떻게 구매하고 인지하느냐에 있어서 당연히 추천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서비스고요. 구체적으로는 간병 선생님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속에서 생긴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어, 어떤 서비스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갑질하는 거 아니야라고까지 느낄 수 있고요. 또 요즘은 사람을 구하기가 워낙에 어려우니까 뭐 부르는 게 가격이라는 그 슬픈 이야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좋은 그 돌봄 도우미 선생님을 뵀을 때 그분을 잡아두고 싶고 이분 중심으로 더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것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런 서비스 퀄리티라는 것은 결국 구전을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이 서비스는 한 명의 고객, 지금 현재 모시는 분에 대한 충성도, 그분들의 고객을 점유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이렇게 잘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한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고객들, 특히 그 가족들, 이런 분들과의 신뢰를 통해서 서비스 만족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쌓아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비스 내용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당신처럼 동행이라는 병원 동행 서비스의 윤선 대표와 함께 백서라는 것을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병원 동행의 단계도 약 30여 단계로 쪼개서 볼 수 있고, 각 단계별로 환자나 또 그 가족이나 느끼는 니즈들이 있고요. 그 단계에서 서비스 케어 매니저가 어떠한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지, 또 각 단계별로 체크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때 어떤 것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것을 단계로 쪼개서 백서로 만들었습니다. 몇백 페이지 정도 됐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매뉴얼이고요. 이러한 것이 서비스 내용의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좋은 간호사 선생님이 병원 동행을 하거나 아주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그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인지도가 있거나 서비스 품질이 되는 분들이 서비스를 한다라는 그런 문구 하나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떻게 디테일이 되어 있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객을 대하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어떻게 수용을 하고 다시 서비스를 개선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것을 또 지금 같은 시대에는요,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로 소통하는 것,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컨텐츠 마케팅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간병과 요양,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고 더욱더 확장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고객의 경험 동선을 이해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앞에 있는 고객의 실질적인 동기, 실질적인 삶의 동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마케팅을 하던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것을 제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휴먼 서비스다 보니 그 한 명의 고객에 대한 만족에 기반한 점유율, 또 추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새롭게 고객을 막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의 고객이 만족해서 늘리는 것이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서비스에서 일반적으로 약 한 50명의 고객, 서비스 고객, 수급자가 계시면 사업으로 그래도 뭐 플러스 전환이 된다. 뭐 더 정확히는 뭐 20몇 명 이렇게 얘기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생각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과 가능하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물론 그 사이에 시니어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바뀌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양질의 퀄리티를 제공하는 간병인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확보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구전을 통해서 계속 만족도를 높여서 추천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싸움인데, 그 이유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지역적인 거리라는 한계, 또 시간적인 공간적인 동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탄한 서비스에 대한 충실도, 그것을 컨텐츠를 통해서 소통하고 계속 개선되면서 그것을 통해 신뢰도를 쌓는 것이 결국은 휴먼 서비스인 요양 서비스와 간병 서비스를 해서 리딩할 수 있는,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고 또 부모님이 만족하시고 자녀들이 만족하고 나아가서 사업을 꾀하는 대기업이든 개인이든 벤처든 그런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더 나은 신해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